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괜찮았어요. 그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고스란히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중국 시장의 지표가 부진하니까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205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2055.85포인트, 0.6% 정도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573.50포인트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모처럼 만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기관 각각 280억대, 36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만 매수해주고 있어요. 외국인 230억, 그 다음에 기관 18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전날 좀 큰 폭의 매수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차익 매도가 좀 출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주식잔소리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전자를 매수를 하셨어요. 74,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LG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가 저점을 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네요. 74,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74,000원대 중반권역인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저점짜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조금 더 밀릴 것 같습니다. 7만원짜리대가 아마도 이탈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거래량이 최근 3거래일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도, 외국인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기관은 여전히 매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자,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확대시킨다라는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 포지션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들 유지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 같은 경우를 좀 봤을 때는 지금 이 전고점 자리대를 빨간 선인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 2013년도보다도 주식의 보유수를 더 늘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가적인 조정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69,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69,000원 정도 때, 그 정도 오게 되면 그 이하권역으로는 단가가 좀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네요. 일단 그렇게 되면 한 20%니까 10%에서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단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아니라면 뭐 지금 리스크 관리, 지금 좀 반등이 조금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고 다시 그 자리대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놓고 봤으니까 일단 69,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조금 분할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그리고 아마도 박스권역으로 트레이딩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76,000원대 76,000원에서 77,000원 언저리,
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일단 상승 추세 때는 꺾여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에요. 꺾여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에요. 한국콜마를 매수하셨네요. 한국콜마홀딩스네요. 35,4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한국콜마홀딩스. 한국큐빅이네요, 이거는. 한국콜마홀딩스를 좀 보시게 되면 35,4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요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 요 자리대 32,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32,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주가는 아마 3만원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32,000원으로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아마 요 모양 요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선 36,000원대가 넘어가는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추세는 깨지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2,00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마도 전고점 돌파 시도인 38,000원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하고 난 이후에 50%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중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3만 전고점 자리대인 38,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25,000원대부터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상승 N자형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38,000원짜리 1차, 그 다음에 2차가 한 4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32,000원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산네트웍스를 매수하셨어요. 7,7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다산네트웍스. 자, 7,700원에 매수하셨어요. 15%. 추세는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괜찮은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 7,400원짜리 대가 깨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한 7,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 통신 섹터, 이렇게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적이 좀 좋은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 섹터들, 종목들, 중국 쪽에,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쪽 중에서는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이런 쪽이 좀 괜찮거든요. 다산네트웍스 같은 경우 일본 쪽에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흥국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포지션으로 보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죠. 근데 그 부분들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쪽이 중국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흥국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넷에 대한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인프라 구축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통신장비 쪽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7,7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한 7,000원짜리 때, 그 자리대까지 이하권역으로 밀려오게 된다라면 한 7,000원 정도부터 한 7,800원? 요 자리대 오게 되면 비중을 좀 더 늘려보세요. 15%이시니까 한 15%?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보고 있어요. 이 정도 11,000원대, 요 11,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고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좀 잡아가시기를 권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죠? 예, CU 메디칼이요. CU 메디칼이요. 예, 네, 매수가 8,600원에 20%예요. 8,600원에 20%를 매수하셨어요? 예,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일단 매수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이유는 네. 뭐 없고요. 한번 처음이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네.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서. 자, 8,6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네요. 약간 예.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네,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팍팍팍 치고 나가는 그 흐름들보다는 거래량이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움직였었죠? 네네. 그죠, 이렇게. 근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예, 일단 비중은 20%니까 뭐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식이 하락 추세대를 뚫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대 이렇게 보면 예. 뚫고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산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일단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실적 한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일단. 네네. 그죠? 적자죠, 단기 순이익이. 네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헬스케어 쪽의 의료기기라든가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나름대로 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좀 나와주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 리스크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의료기기 쪽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이왕 그 종목 선정을 만약에 하셨다라면, 네네. 중국 쪽에 진출을 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종목 선정을 좀 하실 때, 중국 쪽에 사업을 하고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좀 체크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거나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있으면 괜찮은 부분들이니까 네. 그런 종목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CU 메디칼은 뭐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네,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일단 손실이 나게 되면 매도하기가 조금 안타깝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대응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가가 보니까 8,630원이네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 8,700원짜리 때죠. 네네. 8,700원대가 일단 밀리면, 네. 그 깨지면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만약에 손실을 봐도 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8,000원대 초반 거저까지는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나는 정말 리스크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못 하겠다 싶으면, 네. 8,700원짜리 때 깨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해주시고, 예. 나머지 절반대를 한 8,000원대 초반? 그 자리대에서 한번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진원 생명과학이요. 어머니 TV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예, 네. 진원생명과학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05원에 네. 15%예요. 15%요. 어머니 TV 확 꺼버리세요, 그냥. 예, 네. 이거 왜 매수하셨어요? 그 뭐 에볼라가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서 매수하셨어요? 예, 예, 그건 있어요. 예, 에볼라. 근데 진원생명과학이 왜 올라갔죠? 이거 에볼라 때문에 올라간 거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유상증자 발표하는 바람에 막 확 떨어졌거든요. 그죠? 어머니 그 주식 투자하시는 거죠? 그죠?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죠? 투기가 아니죠? 제가 제일 종목을 안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쳐다보질 않아요. 근데 이 기업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 미국 회사가 아닌가요? 일단 요걸 보자고요.
자, 최대 주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미국 기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대 주주가 있어요. 그죠? 예. 미국 기업이고 뭐 하건 간에 실적이 나와야 이 회사를 사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시뻘개요. 3년 내내. 이거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거래소네요, 다행히. 이거 코스닥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 나면 나중에 내년에는 관리 종목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거래소니까 다행이에요, 얘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썩 나와주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인 성격이거든요. 1405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15%를 매수하셨고, 일단은 에볼라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 이거 타협 좀 찾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 1,3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예. 반 이상 줄이세요. 예. 어제 상한가 치길래요. 오늘 한 10% 정도 올리면 팔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러게요. 아, 이게 참 짜증나게 마이너스 출발했네요. 상한가 가고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한 1,200원, 1,300원대 오게 되면 그냥 이거 종목 교체 좀 하세요. 예. 유상증자 부분들 때문에 권리락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게 방송에서 조금 얘기하기 좀 거시기 한데, 이 권리락, 유상증자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물량을 떨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주가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어머니. 예. 그러면 거기서 따라 들어가지 말고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증자를 받아야 되겠죠? 저는 이 종목 주식 증자 받으라는 얘기 좀 못합니다. 예. 실적이 나와야 맞죠. 실적이 나와야. 안 받습니다, 전. 예. 네. 참고하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를 매수하셨어요. 28,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서울 반도체 한번 봅시다. 28,500원. 많이 빠졌으니까 분명히 샀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주가가.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자리대가 되게 큰 저항이 될 겁니다. 이 자리. 거의 3만원 자리대죠? 요 자리대가 되게 큰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예요. 상승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빠졌단 말이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요렇게 빠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자리대가 28,50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이 폭만큼 빠지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데, 결과는 얘는 박스입니다. 일단. 얘는 요렇게 박스로 움직일 거고, 기간도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올라갔던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GS건설.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횟수로 5달째예요. 만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이렇게, 그죠? 낙폭과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째입니다. 2달 동안 더 횡보할 수 있어요. 선택은 시청자분이 결정을 하실 부분들이고, 저라면 이거,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반등 나오게 되면,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조화제약을 매수하셨어요. 3,82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조화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3,820원. 약간의 수익 중이시 한 5%가 조금 안 되게 수익 중이신데, 요 자리대, 전고점 자리대 매물 소화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자리대가 조금 저항 자리대가 좀 많네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 N자형으로 목표치가 샀단 말이에요. 조정을 좀 받겠죠?
조정을 받고서 11선 지지가 가장 좀 좋은 부분들인데 아마 이 3,900원 언저리까지도 눌림목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얘도 뭐 실적 뭐 그다지 썩 좋게 나온 부분들은 없어요. 볼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이 순환 상승이 아마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차트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4,200원 요 위에 박스권 상단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4,200원, 4,4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3,900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냐? SMCNC예요. 3,6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MCNC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고점 자리 못 넘어갔습니다. 그죠? 박스란 얘기겠죠? 이렇게. 근데 요 자리대 3,760원 요 자리대 있죠? 요 자리대 깨면 요 갭매우라 자연스럽게 내려오겠죠? 3,600원대로. 그러니까 요 자리를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디가 찼단 말이에요. 그래야 밀려 내렸으니까 아마도 60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3,600원 자리 뜰 거예요. 일단은 3,770원 자리 때 깨면은 차익하시고 3,600원 부근 지지되면 그거 다시 보셔도 될 거예요. 근데 목표가 크게 보지 마세요. 목표가 크게 보지 마시고 4,100원 정도 때 그렇게만 보고서 트레이딩 관점 좀 잡아드릴게요. 오늘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경기민감주들이 있습니다.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요. 이제 매도할 자리대를 좀 찾는 겁니다. 오늘 상담을 해드리면서 되게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을 거예요. 익절 자리대를. 일단 지수는 2055에서 2060포인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대 일단 2055포인트까지 왔어요. 선물 반등 265 말씀드렸는데, 265 찍고 좀 눌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진바닥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목표치가 나와줬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별로 종목이 죽어가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끊어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강연회가 있죠? 정예사단입니다. 예병군 멘토와 정재훈 멘토. 정예사단이 이번에는 강남으로 좀 넘어갑니다. 9월 20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시간 오후 2시가 되겠고요. 장소는요,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셔갖고 선릉역 1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조금 올라오시다 보면 동부금융센터에 있어요. 그곳 2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입니다.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요. 시장 전략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